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가 강현우. 젊음과 성공, 모든 것을 가졌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희귀병 진단이 내려졌다. 유일한 희망은 명이라 불리는 윤태준 교수뿐이었다. 현우는 매일 윤태준이 처방하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삼키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냈다. 구토와 마비, 피를 토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윤태준은 곧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며 현우를 다독였다. 현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믿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윤태준의 진료실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윤태준의 목소리. 걱정 마십시오. 그 환자 강현우는 완벽한 샘플입니다. 네오팜에 넘기면 됩니다. 현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자신이 윤태준의 실험 도구였다는 잔인한 진실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때 윤태준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현우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싸늘하고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것은 현우의 고통을 비웃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악마의 미소였다. 현우는 그 순간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붕괴를 느꼈다. 억만장자였던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불꽃은 타오르는 법. 현우는 그 악마의 미소를 평생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병실로 돌아온 그는 윤태준이 준 모든 약을 변기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김민재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김민재 실장, 지금부터 내 모든 것을 걸고 윤태준과 네오팜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내가 받은 고통을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겁니다. 파멸의 벼랑 끝에서 억만장자 강현우의 처절하고도 숨막히는 복수가 시작된다. 밤 깊은 병원 복도,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 윤태준 교수가 제 생명을 두고 흥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스러운 치료가 모두 그를 위한 실험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가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 싸늘하고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크크크 고작 환자 주제에 윤태준이 저를 향해 경멸하듯 턱을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 앞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투병 3개월 만에 저는 영혼까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배신은 한 억만장자의 고독하고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받은 고통의 대가를 갚아줄 차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현우는 자신의 주치의인 윤태준 교수를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자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성공적인 IT 기업가였던 현우는 희귀병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 앞에 윤태준이 내민 진단서를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대학병원 특진실에 몸을 맡겼습니다. 현우의 병실에는 윤태준이 처방한 알 수 없는 성분의 약물들이 가득한 수액봉투와 정체 모를 알약통이 매일 같이 쌓여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투병 3개월이 흐르는 동안 현우는 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구토와 전신마비 같은 극한의 부작용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윤태준이 곧 기적 같은 차도가 올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현우는 그 희망의 파편이라도 붙잡고 이를 악물며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윤태준은 현우의 고통을 아는 듯 다독였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현우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검사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구석을 돌던 현우는 윤태준의 진료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윤태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멈춰섰고 그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 현우에게 보이던 따뜻한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윤태준이 통화 상대에게 나직이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그 환자 강현우의 데이터는 완벽한 샘플입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약속대로 네오팜 측에 넘기면 됩니다. 윤태준이 만족감과 승리감을 잔뜩 드러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윤태준과 거대 제약회사 네오팜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임상시험의 도구임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현우의 전신을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겪었던 모든 고통이 윤태준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휠체어를 복도 구석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고 몸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잠시 후 윤태준은 통화를 마치고 진료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윤태준이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현우를 향해 지었던 싸늘하고 비릿한 웃음을 현우는 정면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고통을 비웃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된 인간의 악의가 응축된 미소였습니다. 현우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자신이 윤태준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했음을 깨달았고 육체의 극한 고통을 넘어선 극심한 정신적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놓친 현우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으나 현우는 남은 힘을 쥐어짜 손잡이를 움켜잡으며 절망적인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이 무너졌습니다는 명백한 좌절감과 함께 차가운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간신히 병실로 돌아와 윤태준이 처방한 약물을 망설임 없이 병기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윤태준의 거짓 치료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우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 김민재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우는 침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가 서려 있어 김민재를 긴장시켰습니다. 김민재 실장. 현우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모든 의료 기록과 그동안 처방받은 약물의 정보를 비밀리에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 교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안전가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현우는 숨소리를 고르며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김민재는 현우의 단호함에 이해 없이 따랐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복수가 윤태준의 비열한 웃음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자 다른 피해자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병원 측에 급작스러운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윤태준 앞에서 극심한 병세 악화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현우는 윤태준에게 아무런 의심도 주지 않기 위해 침대에서 기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태준은 현우를 내려다보며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이렇다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현우 씨 뜻대로 하세요. 윤태준은 현우의 잦은 퇴원이 곧 현우의 사망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오판했습니다. 윤태준은 현우가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순순히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경계를 풀고 안심했습니다. 그는 현우의 죽음이 곧 자신의 불법 임상 데이터를 영원히 은닉할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우는 병원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태준에게 아무런 의심도 주지 않기 위해 연기했으며 그의 눈빛은 이미 복수를 향한 차가운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는 퇴원 직후 김민재 실장이 확보해온 방대한 의료 기록과 약물 성분 분석 자료를 앞에 두고 자신이 받은 약물들이 네오팜의 미승인된 폐기 예정 임상시험 물질과 성분 코드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윤태준의 웃음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거대 제약회사가 연루된 조직적인 살인 미수임을 현우는 명백하게 파악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와 정의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IT 기업가로서 쌓았던 모든 기술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현우는 김민재 실장에게서 건네받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낯선 안전가옥에 은신했습니다. 그는 윤태준이 자신에게 투여한 약물들이 공식 치료제가 아닌 네오팜의 미승인 물질이자 폐기 예정 물질임을 확인하고 분노를 사겼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IT 기업가로서 쌓았던 지식과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윤태준과 네오팜 간의 은밀한 금전거래 기록 및 전자통신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태준이 현우의 치료를 빌미로 네오팜으로부터 수백억 대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명백한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네오팜의 핵심 서버에 접속하여 결정적인 임상 데이터 원본을 확보하는 것은 고도의 보안 장벽 때문에 여러 날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을 예감하며 자신의 모든 자원과 힘을 아껴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태준은 현우가 아무런 소란 없이 병원을 떠났기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현우가 심어둔 미끼용 거짓 접근 기록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미세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우가 단순한 환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자신이 확보한 현우의 모든 자료를 최종적으로 은닉하려 했습니다. 윤태준은 자신의 오만한 권위에 현우 같은 환자가 흠집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강현우를 찾으세요. 윤태준이 사설 탐정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회수하고 깨끗하게 사고사로 위장하세요. 강현우는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됩니다. 현우는 자신의 시스템에 접근했던 외부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여 윤태준이 고용한 사설 탐정팀이 자신을 끈질기게 쫓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고 안전가옥에 침입 감지 센서와 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방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현우는 추적 과정에서 윤태준이 자신 외에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른 희귀병 환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폐기 약물 임상시험을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윤태준의 악행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악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현우가 자료를 주먹으로 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김민재 실장은 현우의 지시에 따라 네오팜 재무팀 직원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비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김민재는 현우의 복수를 돕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격렬한 추격전. 하지만 윤태준이 고용한 사설 탐정팀이 김민재 실장의 움직임을 먼저 감지하고 재무팀 직원을 강제로 잠적시키는데 성공하여 현우의 접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이 잠적 사건이 자신의 추적을 막으려는 윤태준의 역공임을 즉시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안전가옥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장비를 챙겨 급히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우가 안전가옥을 벗어나기 직전 탐정팀의 차량들이 안전가옥 주변을 포위하는 것을 현우는 창문 틈으로 목격했습니다. 잡히지 않아. 절대로. 현우는 침착하게 경보장치를 울려 혼란을 유도했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이 미리 파악해 둔 좁은 골목들을 이용하는 격렬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추격전에서 현우는 급격한 병세 악화로 극한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으나 윤태준의 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이 고통을 반드시 정의 실현의 대가로 갚겠다는 의지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간신히 추스르며 임시 은신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현우는 이 은신처에서 병원 관계자 중 윤태준에게 반감을 가진 양심적인 내부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은 현우를 놓친 것에 격분하여 네오팜 회장 최정우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최 회장은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한 윤태준을 맹렬히 질책하며 직접 사건에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태준, 환자 하나를 처리 못해서 회사 주가를 떨어뜨려야겠습니까?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최정우가 전화를 끊으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현우는 거대한 세력의 직접적인 개입을 느끼고 자신의 투쟁이 혼자서는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거대한 조직과의 전쟁임을 직감했습니다. 현우는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언론의 힘이 필요함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증거와 남은 생명을 걸고 이 사건을 공론화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우는 의료비리 전문 기자로 명성이 높은 서유진을 접촉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의 통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절망 대신 강렬한 투쟁의 의지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매 순간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곧 붙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반드시 살아남아 윤태준의 웃음을 심판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현우는 서유진 기자를 접촉하기 직전 자신이 김민재 실장을 통해 확보했던 모든 자료를 재차 분석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우가 받은 약물은 네오팜의 내부 실험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켜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폐기 결정이 내려진 물질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우는 이 사실에 경악하여 들고 있던 종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로써 윤태준의 행위는 단순한 의료비리가 아닌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담보로 한 살인 미수임이 명확해졌고 현우의 분노와 복수심은 증오의 극한에 달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어. 이 악마가. 현우는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현우는 이처럼 자신이 겪은 고통의 근본적인 악의를 파악하고 이 파괴적인 진실을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거대 배후의 등장. 한편 새로운 인물인 네오팜의 회장 최정우가 윤태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정우는 현우의 퇴원과 사설 탐정팀의 연이은 실패 소식에 격분하며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우의 모든 자료를 회수할 것을 윤태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정우는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윤 교수, 환자 하나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는 꼴을 봐야겠소? 최정우가 전화를 통해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최 회장님 죄송합니다. 강현우가 예상보다 치밀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의 입을 막겠습니다. 윤태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정우는 윤태준에게 현우의 기업 경영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현우의 투병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이를 병세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으로 포장하여 현우를 피해망상 환자로 매장시킬 것을 냉혹하게 명령했습니다. 최정우는 현우의 생명이나 윤태준의 윤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냉철하고 교활한 사업가였습니다. 윤태준은 최정우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우의 과거 기업 운영에서의 작은 실수들을 부풀리고 병세 악화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여 현우를 사회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향한 언론의 공격과 사회적 오명 덧씌우기에 충격을 받았으나 이것이 윤 교수의 배후에 거대한 권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역이용의 기회임을 간파했습니다. 현우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현우는 윤태준의 비공식 연구실에서 일했던 양심적인 연구원으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에는 윤태준 교수가 현우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작 영상 속에서 윤태준이 지었던 비열한 웃음은 현우가 목격했던 그 순간과 일치했고 현우는 이 영상을 결정적인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백업을 구축했습니다. 현우는 이 영상을 통해 윤태준의 악의적인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투쟁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현우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서유진 기자에게 이 영상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고 안전한 접선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현우가 언론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유진 기자의 과거 행적과 가족관계를 조사하여 그녀를 협박할 수 있는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윤태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현우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현우는 유진과의 접선 장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만일 자신이 붙잡힐 경우를 대비하여 김민재 실장에게 폭로 자료를 외신에 전달할 수 있는 최종 백업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만약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무조건 외국에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현우가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김민재 실장은 현우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반드시 이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윤태준이 현우를 처리하지 못하고 일이 복잡해지자 국내에서 윤태준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임을 직감했지만 이제 포기하는 것은 윤태준의 웃음에 영원히 굴복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투병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현우는 유진 기자와의 만남이 자신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현우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유진 기자가 일하는 언론사 근처의 비밀 공간에서 그녀와의 접선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투쟁의 불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우는 유진 기자가 일하는 언론사 건물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접선을 시도했습니다. 현우는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유진은 현우의 당장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요청에 따라 테이블에 앉아 침묵을 지켰고 현우는 주변을 살핀 후 자신이 준비한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윤태준과 네오팜의 비리 증거들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의 미소와 진실. 내가 겪은 투병 3개월 동안 그 악마는 나를 죽이고 있었어. 현우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윤태준이 내 몸을 폐기 약물 실험 도구로 썼다는 모든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인간이 나를 비웃던 웃음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요. 유진은 현우가 내민 압도적인 증거 자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상 속 윤태준의 비열한 웃음과 현우가 작성한 절망적인 투병 일지를 보고 현우의 주장이 단순한 망상이 아닌 잔인한 사실임을 확신했습니다. 유진은 의료 비리 관련 취재 경험을 통해 현우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고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이 단순한 특종을 넘어 자신의 사명과 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강현우 씨, 나도 이 싸움에 동참하겠어요. 유진이 망설임 없이 현우의 손을 맞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이 거대한 악마를 상대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현우는 유진의 결단력 있는 눈빛에서 절망 속에서 찾은 마지막 희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곧바로 윤태준과 네오팜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공동 투쟁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네오팜의 내부 고발자와 비밀리에 접선할 경로를 확보했고 현우는 네오팜 서버 침투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IT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네오팜 서버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파악했고 최종적으로 핵심 임상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우는 이 작업에 몰두하며 병세가 잠시 잊혀지는 듯한 강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현우가 유진 기자와 접촉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현우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으리라 오판하며 엉뚱한 곳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유진은 윤 교수의 오판을 역이용하여 현우의 투병이 망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현우의 치료 전후 정신 상태를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네오팜의 내부 고발자인 양심적인 이 연구원과의 접선을 위해 국내 모처의 비밀 장소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유진의 굳건한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접선 장소에서 이 연구원을 만나 네오팜 서버의 암호화 결정적인 데이터가 저장된 실질적인 마스터키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절정으로 이 연구원과의 만남은 현우와 유진에게 단순한 정보 이상의 진정한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모든 위험을 감수한 채 확보한 마스터키를 들고 네오팜의 모든 비리가 담긴 핵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숨막히는 잠입 계획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 씨,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현우가 숨을 고르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치료가 될 것이고 내가 윤태준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길이야. 유진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우와 유진은 승리의 절정을 향해 네오팜 본사 침투라는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단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을 넘어선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었고 그 희망은 윤태준의 비웃음을 영원히 지워버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행 당일 새벽 현우와 유진은 네오팜 본사 건물 인근의 어둠을 틈타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미리 파악해둔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며
건물 외벽을 따라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유진은 그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현우는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한 메인 서버실 근처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했고 심장 박동 소리마저 숨막히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유진에게 마지막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우는 이 연구원에게서 얻은 마스터키와 자신의 고도화된 해킹 기술을 결합하여 네오팜의 최고 보안 서버에 침투하기 위한 복잡다단한 코드를 침착하게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웃음의 재현과 절정. 서버 침투가 진행되는 동안 현우의 해킹 프로그램은 윤태준 교수와 최정우 회장이 현우의 생체 데이터를 농담거리로 삼으며 비웃는 음성 파일을 발견하고 재생했습니다. 현우는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와 윤태준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에 다시 한번 극한의 고통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외쳤습니다. 이게 그 웃음이야. 내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던 그 소리. 현우가 이를 악물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현우는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핵심 임상 데이터, 비자금 장부, 윤 교수의 계약서 등 모든 결정적 증거를 암호화된 외부 드라이브로 초 단위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의 투쟁이 맺을 노력의 결실이자 윤태준의 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현우는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운로드가 90%에 이르렀을 때 서버실 내부의 보안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하고 비상경보를 발동하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오팜 보안팀이 서버실로 급히 이동하는 발소리와 무전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유진은 현우가 다운로드를 완료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버실 인근의 통신망에 과부하를 걸었고 보안팀의 무전기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시간을 끌었습니다. 현우는 다운로드를 완료함과 동시에 과거 자신의 IT 경험을 활용하여 서버실 인근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해킹의 오작동을 유발하고 비상전원을 조작하여 일시적인 정전을 유발해 혼란을 극대화했습니다. 현우는 서버실에서 마지막 선을 뽑아내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틈타 현우와 유진은 서버실을 빠져나와 건물 외부로 탈출했고 사전에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안전가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물 사본을 여러 개의 해외 서버에 분산 백업하며 승리의 첫걸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은 직후 현우는 극도의 긴장 완화와 병세의 악화로 탈진 상태에 빠졌고 유진은 그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현우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유진은 현우에게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현우 씨. 우리가 이겼어요. 유진이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마워요, 유진 씨. 정말 고마워. 라고 힘겹게 말하며 그 소박한 음식을 유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과 복수심을 잊고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평화의 순간을 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동안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이처럼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자신이 생존해야 하는 이유가 복수만이 아님을 깨달았으며 유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유진 역시 현우의 고통을 보듬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위기.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네오팜 측에서 이미 경찰과 검찰에 손을 써
현우를 기업 기밀 탈취 및 무단 침입 혐의로 선제적 고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 씨, 네오팜이 우리를 역으로 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유진이 속보 기사를 보며 다급하게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예상했어.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현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손에 진실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두렵지 않아. 현우와 유진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대국민 폭로를 준비하며 이제는 수세가 아닌 공격의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는 잠시의 행복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될 법정 싸움과 언론전을 준비하며 윤태준의 웃음이 남긴 절망을 정의로 갚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현우의 투쟁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곧바로 또 다른 위기를 맞았으나 그는 확보된 증거를 무기로 최종적인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네오팜 서버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폭로를 준비했습니다. 폭로 하루 전 현우는 윤태준의 웃음이 담긴 음성 파일과 네오팜의 폐기 약물 투여 기록 등 가장 충격적인 내용만을 엄선하여 네오팜 마이너스 윤태준 게이트로 명명하고 폭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이 자료를 통해 윤태준의 악행과 네오팜의 조직적인 부패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은 대형 언론사들이 네오팜의 막강한 압력으로 보도를 회피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언론 폭로와 대중의 분노. 대형 언론들은 네오팜 광고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래서 현우와 함께 자체 폭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업로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현우가 자신의 IT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만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유진이 속한 소규모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통해 폭로 기사가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현우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되어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사는 윤태준 교수가 현우를 포함한 다수에게 폐기 약물을 투여한 사실과 네오팜과의 수백억 대 비자금 거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윤태준과 네오팜이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윤태준의 거짓 반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최정우 회장은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정우는 현우를 병세 악화로 인한 피해망상 환자로 매도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최정우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네오팜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고 이로 인해 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여 현우가 임상동의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위조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저 환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 보십시오.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윤태준이 위조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현우를 병원 시스템을 해킹한 범죄자로 규정하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윤태준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현우의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현우는 윤 교수가 제시한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병원 입원 전 작성했던 개인 문서들의 필체와 서명을 대조한 디지털 분석 자료를 즉각 유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필체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도하여 윤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이 치열한 언론전은 국민들을 진실 공방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네오팜은 현우의 폭로를 해외 경쟁사의 악의적 회방으로 규정하는 대규모 광고를 시작했고, 현우와 유진을 향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향한 사회적 오명을 막고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과 윤태준의 웃음을 목격한 후의 절망적인 심정을 담은 투병 기록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거짓이 아닙니다. 현우가 영상 속에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우의 진정성과 그가 겪은 극한의 고통을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했고, 그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급상승시키며 네오팜의 조직적 언론 공세를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현우의 영상에 격분하여 현우의 과거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세금 관련 문제 등 작은 실수들을 부풀려 그의 인격을 흠집내려는 물타기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윤태준은 현우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그의 현재 주장을 희석시키려 했습니다. 현우 씨,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파고들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유진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윤 교수의 비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그것이 현재의 의료 범죄와 무관함을 역설하며 진실성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진솔한 태도는 대중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최고조에 달하자 네오팜 본사와 윤태준 교수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불법 임상시험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로써 현우의 투쟁은 단순한 언론전을 넘어섰고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현우는 법적인 심판을 통해 윤태준의 웃음을 응징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착수되자 윤태준 교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진료 기록과 연구 자료를 파기하려 했습니다. 그는 병원 내부에 마련해둔 비공식 연구실로 급히 이동하여 현우를 비롯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저장했던 외장하드와 서류들을 소각하거나 은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가 이미 확보한 복사본과 증거들 때문에 완전한 증거 인멸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우가 제공한 네오팜 서버 자료와 비자금 장부를 토대로 윤 교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윤태준이 평소 은닉했던 차명 계좌와 해외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며 검찰의 수사망은 그를 맹렬히 압박했고, 윤태준은 예상치 못한 속도와 범위에 손쓸 틈 없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모든 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현우의 폭로를 개인의 망상과 복수심으로 규정하는 법적 방어 논리를 법무팀을 통해 재정비했습니다. 네오팜은 거액의 자물료를 지불하며 유력 법무법인들을 고용하여 수사팀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검찰 수사가 네오팜의 강력한 외압에 흔들려 미온적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숨기면 안 돼요. 검찰도 압박받을 겁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보한 핵심 증거들을 익명의 제보자, 신분으로 외신 기자들과 국제인권단체들에게까지 제공하며 공개 수사를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외신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연일 보도하기 시작하자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늦출 수 없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은 과거 윤 교수가 담당했던 다른 희귀병 환자들의 유가족을 끈질기게 찾아가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윤태준의 거짓된 치료와 비싼 약물에 대한 비통한 증언을 쏟아냈고, 이는 윤 교수의 부도덕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인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는 윤 교수의 지시로 불법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양심적인 간호사 박수진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현우의 진심 어린 설득과 유진의 신변 보호 약속에 용기를 내어 양심 고백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매일 밤 환자들이 눈에 밟혀요. 박 간호사가 울먹이며 현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간호사는 윤 교수가 현우에게 투여했던 폐기 약물의 정확한 성분과 투여량, 그리고 윤 교수의 지시에 따라 진료 기록을 조작했던 상세한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박 간호사의 증언은 현우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현우는 이를 검찰 측에 제출하여 윤태준 교수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오팜 내부에서는 검찰의 압박과 현우의 지속적인 폭로로 인해 임원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정우 회장으로부터 이탈을 고려했고, 회사의 방어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이 내부 균열을 포착하고 네오팜의 재무 담당 임원에게 윤 교수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며 그를 내부 고발자로 끌어들이려 시도했습니다. 윤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현우를 피해망상 환자로 몰아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태준 교수를 소환하여 현우의 필적 위조 주장, 폐기 약물 투여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교수는 변호인을 앞세워 핵심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당장 진실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웃음이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검사가 윤태준을 향해 추궁했습니다. 윤태준은 오만함과 권위적인 태도로 검찰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우가 제시한 증거 앞에서 그의 논리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항의하며 자신의 투병 경험을 기반으로 한 환자 권리 보호에 대한 공개 청원 운동을 시작하여 대중의 압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대중의 분노와 현우가 제공한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윤태준 교수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공식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우는 윤 교수가 수갑을 찬 채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목격했던 그 비열한 웃음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음을 확인하고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현우의 투쟁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곧바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물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은 재벌가 출신 변호사들과 전직 고위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들은 윤태준의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며 사건의 국면을 빠르게 전환시켰습니다. 윤태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풀려나오며 현우에게 강력한 반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윤태준의 석방은 진실을 기대했던 언론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윤 교수의 변호인단은 현우가 확보한 모든 디지털 증거가 네오팜 서버에 대한 불법 해킹을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강현우의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윤태준의 수석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병세로 인한 피해망상의 결과입니다.
이와 동시에 윤태주는 자신의 지지 세력과 최정우 회장이 동원한 로비스트를 통해 윤태준 교수 구명운동을 펼쳤고, 이는 현우에 대한 사회적 오명을 더 씌우려는 여론 조작의 일환이었습니다. 윤 교수의 변호인단은 현우가 희귀병으로 인해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그의 폭로가 망상과 복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위조된 정신과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현우를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모든 진실을 묻으려 했고, 현우가 겪은 고통을 정신병의 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현우는 이 오명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이 윤태준의 마지막 발악임을 알고 분노를 의지로 전환시켰습니다. 현우는 윤 교수의 비열한 반격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유진과 함께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현우가 병세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논리력과 명확한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고, 이는 윤 교수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윤 교수의 변호인단 뒤에 숨겨진 네오팜 최정우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역추적했고, 변호인단 선임 비용이 네오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흘러나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 회장이 뒤에서 돈을 대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윤태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진이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우는 윤 교수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현우의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사실까지 밝혀내며 윤 교수의 행위가 단순한 임상비리가 아닌 오래된 개인적 악의에 의한 것임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현우는 윤태준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네오팜은 현우의 폭로 플랫폼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현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즉시 새로운 해외 서버를 구축하고 폭로 내용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국제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도록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막으면 전 세계에 알리면 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자 국내 여론은 다시 한번 네오팜과 윤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최정우 회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네오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 과정에서 현우의 증거 수집에 참여했던 김민재 실장을 회유하거나 위협했으나 김 실장은 현우와의 의리를 지키며 증언 번복을 거부했습니다. 현우는 법정 공방에서 윤 교수의 변호인단이 제시할 모든 허점을 예상하고 유진과 함께 모해 재판을 수없이 반복하며 완벽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 현우의 병세는 윤태준의 약물 의존성에서 벗어나 정신적 투쟁을 통해 얻은 강한 의지력 덕분에 잠시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폭로가 복수심이 아닌 정의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태준은 자신의 오만했던 웃음이 상징하는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재판을 통제하려 했으나 현우의 치밀함에 당황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오명을 극복하고 윤태준의 비열한 웃음에 대한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한 치열한 법정 싸움의 첫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세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윤태준 마이너스 네오팜 게이트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유진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절망적인 환자의 모습이 아닌
진실을 요구하는 투사의 냉철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현우의 지지자와 윤태준의 구명운동 세력으로 가득 차 법정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초호와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채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현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첫 공판의 핵심 쟁점은 현우가 네오팜 서버에서 확보한 방대한 디지털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윤태준의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현우의 모든 자료는 불법 해킹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우 측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현우의 해킹이 윤태준의 살인 미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적 성격을 지니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환자의 생명권이 기업의 비밀보다 우선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변호인단이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현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윤태준의 웃음을 목격한 순간의 절망감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제가 실험 도구였음을 알았습니다. 증거를 찾지 않았다면 저는 조용히 죽었을 겁니다. 현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현우의 증언 내내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현우가 그날 밤 윤 교수가 자신을 샘플이라고 칭했던 통화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하자 얼굴색이 변하며 극도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태준은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네오팜의 책임 추궁. 네오팜 측은 윤태준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탈일 뿐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네오팜 회계장부에 기록된 윤태준에게 지급된 수백억 원의 비자금 출처를 제시하며 이는 조직적인 공범 관계임을 반박했습니다. 현우가 제시한 회계자료는 네오팜의 거짓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 인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현우가 제출한 디지털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감정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은 법정 밖에서 현우의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입증하는 독립 전문가의 진단서를 공개하며 윤 교수의 망상 주장이 거짓임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윤 교수의 변호인단은 현우가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저질렀던 작은 금융 실수를 부풀려 공개하며 그의 증언 신빙성에 흠집을 내려는 비열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현우는 이 공격에 대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그것이 현재의 의료 범죄와 무관하며 자신의 투쟁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역설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현우는 병세 악화의 위기를 겪었으나 유진과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이 짧은 중단은 현우의 극한 고통을 배심원들에게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윤 교수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현우가 제출한 핵심 증거 자료의 해킹 경로가 내부 고발자 정보에 기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거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첫 공판은 현우의 증거 능력 인정 가능성을 높이며 마무리되었고 이는 윤태준과 네오팜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현우 씨.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현우는 유진에게 잠시 안도감을 얻었으나 이 싸움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았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공방을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반드시 윤태준의 웃음에 대한 최종 심판을 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차 공판을 앞두고 현우는 유진과 함께 윤태준 교수가 폐기 약물을 투여하며 얻은 임상 결과를 미용 성형 분야에 몰래 활용하여 추가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은 윤태준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데이터를 개인적인 영리 행위에까지 악용한 비도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인간은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넘길 겁니다.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윤태준의 악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박 간호사의 용기 있는 증언. 재판이 시작되자 현우 측 변호인단은 양심적인 간호사 박수진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윤태준 교수의 지시로 현우의 투약 기록이 조작되었던 상세한 과정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윤태준의 압박과 협박에 잠시 흔들렸으나 현우의 진심 어린 설득과 유진의 신변 보호 약속 덕분에 용기를 내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간호사는 자신이 목격하고 행했던 모든 불법 행위를 눈물로 증언했고 이는 배심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 교수의 변호인단은 박 간호사의 증언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녀의 과거 개인적인 실수들을 들춰내며 인신공격을 가하는 비열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수석 변호사가 박 간호사를 몰아세웠습니다. 현우는 박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재판장에게 윤 교수의 협박 증거를 제시하며 증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우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교수의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주었고 이는 법정 내에서 윤 교수의 도덕적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윤 교수가 폐기 약물을 투여한 후 현우의 고통을 기록하며 작성한 비공식 연구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일지에는 윤 교수의 차가운 관찰 기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일지에는 윤 교수가 현우의 병세 악화에도 불구하고 샘플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극적이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발견되어 법정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샘플이라니요.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윤 교수가 현우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실험도구로 취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윤태준은 현우의 폭로에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증거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네오팜 측은 윤 교수를 개인의 일탈로 몰아세우기 위해 윤 교수가 네오팜 본사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거짓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현우는 이에 맞서 윤 교수의 비밀 서버에서 다운로드했던 최정우 회장과 윤 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여 네오팜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최 회장이 현우의 데이터 활용을 독려하며 결과는 윤 교수가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네오팜의 위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차 공방이 마무리되자 배심원단은 윤태준 교수의 유죄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재판부 역시 현우 측의 증거와 증언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현우는 법정을 나서며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유진에게서 잠깐의 안도감을 얻었으나 네오팜이 최후의 발악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목격했던 윤태준의 웃음이 상징하는 악의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 다음 공방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차 공판은 네오팜의 조직적인 범죄 연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최정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증인석에서 모든 책임을 윤태준 교수에게 돌리며 네오팜은 오히려 윤 교수의 비행으로 피해를 본 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도덕적 방어선을 구축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현우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네오팜의 재무 담당 임원이 익명으로 제공한 내부 회계 문서를 공개하며 윤 교수에게 지급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임상 데이터 구매 명목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회계 문서는 네오팜의 경영진이 윤 교수의 불법 임상시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컨설팅 비용이 아니라 폐기 약물 임상 데이터 구매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회장은 회계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식은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에 맞서 윤 교수의 비밀 서버에서 다운로드했던 최정우 회장과 윤 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가 내부 메신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메신저 기록에는 최 회장이 임원들에게 현우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며 결과는 윤 교수가 책임질 것이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네오팜의 직접적인 지휘와 조직적인 개입을 입증했고 최 회장의 위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우는 직접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실험 도구였습니다. 돈 때문에 저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 현우의 전임 비서였던 김민재 실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민재는 윤태준의 웃음을 목격한 후 현우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무너졌는지를 증언하며 감성적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본 강현우 사장님은 그 웃음 때문에 생기를 잃으셨습니다. 마치 영혼이 파괴된 것 같았습니다. 김민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우가 제출한 모든 디지털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네오팜이 윤태준 교수의 불법 임상시험을 조직적으로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 제약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네오팜의 주가는 폭락하며 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었습니다. 법정 공방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법정 밖에서 윤 교수 측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와 폭력적인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유진이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현우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단순한 배상금 청구를 넘어 윤 교수가 저지른 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투쟁을 사회적 유산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법원은 현우의 공익적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이는 현우의 투쟁이 개인적 복수를 넘어 사회적 구원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법정 공방 승리로 얻은 안도감 속에서도 자신의 병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남은 재판 과정에 모든 힘을 쏟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3차 공방은 네오팜과 윤태준이라는 거대 악의 실체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고 현우의 투쟁은 이제 사회정의 구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차 공판에서 네오팜의 조직적 책임이 인정되자 현우는 유진의 도움을 받아 윤태준 교수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임상시험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과 공개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익명 뒤에 숨어있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기로
결심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우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도 강현우 씨처럼 싸우고 싶어요. 피해자들은 현우의 용기 있는 투쟁에 감화되어 한데 모였고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공동소송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로써 윤태준의 범죄가 현우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현우는 이 피해자 연대의 중심에서 윤태준 교수가 저지른 범죄의 모든 수익금을 환수하여 희귀병 환자 권리 보호 및 의료 비리 감시를 위한 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우는 단순한 배상금 청구를 넘어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는 사회 변화로 승화시키려 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돈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운영하던 IT 기업을 정리하는 대신 그 기술력과 자원을 재단 운영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유진은 이 재단 설립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재단의 공익적 가치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민적인 성금 모금과 지지 물결을 이끌어냈고 현우의 투쟁은 전 국민적인 응원을 받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윤 교수의 변호인단은 현우의 재단 설립 움직임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쇼라며 비난했지만 현우는 이미 압도적인 진실과 대중의 지지를 확보했기에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단 설립의 소식은 윤태준 교수가 근무했던 대학병원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윤 교수의 비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자정 움직임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우는 재단 설립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이들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릴 수 없도록 했으며 자신의 고통을 사회적 유산으로 만드는 개인적 사명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의 건강은 일희일비했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망이 자신이 버텨야 할 이유임을 깨닫고 나는 아직 쓰러질 수 없어라고 다짐하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재단 업무를 놓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네오팜과의 모든 소송 자료와 비리 증거를 재단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려 한 것입니다. 최정우 회장은 네오팜의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공익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현우의 진정성 앞에서 무의미했고 오히려 역효과만 냈습니다. 법원은 현우의 공익적 요청을 받아들여 윤태준의 환수금 전액을 재단에 귀속시키기로 판결했고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현우는 재단 설립을 통해 자신의 투병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로써 윤태준의 웃음이 남긴 절망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우 씨, 우리가 해냈어요. 유진이 현우의 손을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재단 창립 총회 당일 현우는 수많은 피해자, 가족 앞에서 감격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호소했고 이는 그의 투쟁이 성공적인 사회적 확장을 이루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단 설립과 피해자 연대의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자 현우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의료 정의를 실현한 사회적 영웅으로 떠오르며 폭발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기획하고 제작한 현우의 투쟁 다큐멘터리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현우가 겪은 절망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윤태준 교수가 현우를 샘플로 지칭하며 보였던 그 비열한 웃음의 순간이 현우의 진술과 함께 극적으로 재현되었고
이는 시청자들의 분노와 공분을 극대화했습니다. 저게 의사입니까? 악마지.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현우의 이야기와 재단 설립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정의 실현의 상징이 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강현우 챌린지가 유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현우의 투쟁에 공감하며 재단에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네오팜과 최정우 회장은 현우의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에 맞서기 위해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으나 역효과만 초래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네오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최 회장은 결국 형식적인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작 저런 사과로 끝내려 하다니 말도 안 돼요. 유진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최 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위기 모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네오팜의 지속적인 감시와 피해 보상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유진은 현우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현우의 투쟁이 단순한 제보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희생이었음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대중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희귀병 환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운동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의 건강은 전문가들의 진단과 자신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정신적 안정과 삶의 목적이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구치소 내에서 현우의 사회적 성공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강현우, 저 녀석이 감히.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현우의 삶이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의 시민 윤리 교육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투쟁이 일회성 사건이 아닌 영구적인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현우는 재단을 통해 모금된 기금을 활용하여 의료비리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는 현우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명성보다는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피해자들의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고통을 사회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쟁취했고, 이제 남은 것은 윤태준에 대한 최종 법적 심판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목격했던 윤태준의 웃음을 완전히 심판받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윤태준 교수의 최종 형량 선고 공판일, 법원 주변은 그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현우는 유진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윤태준 교수가 저지른 불법 임상시험, 환자 데이터 조작, 횡령, 그리고 수많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상해를 인정하며 죄질이 극히 나쁨을 간주했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서서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윤태준의 웃음이 상징하는 인간의 오만함과 악의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웃음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 웃음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고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현우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윤태준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투쟁이 증오가 아닌 의료인의 봉분 회복을 위한 간절한 요청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법정 내 방청객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현우의 진술을 들으며 손을 떨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태준 교수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그의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모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계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현우의 투쟁이 최종적으로 법적인 정의를 실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악마의 눈물과 해방. 선고 직후 윤태준은 자신의 파멸을 실감하며 법정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깊은 후회라기보다는 자신이 쌓아 올린 권위와 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한 자기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현우는 판결 직후 유진과 함께 피해자 연대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축하하며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우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네오팜의 최정우 회장 역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기업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막대한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우는 이 승리를 통해 얻은 배상금과 환수금을 모두 강현우 희귀병 환자 권리보호재단에 기부하며 개인적인 보상보다는 공익적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항소를 포기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현우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우는 법정을 떠나면서 이제 자신이 바라봐야 할 것은 과거의 고통과 복수가 아닌 미래의 희망과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었던 윤태준의 웃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햇빛이 비치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자 용기 있는 개인의 투쟁이 거대한 악을 물리친 전설적인 성공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윤태준 교수에 대한 최종 징역형 선고가 내려진 후 거대 제약회사 네오팜은 기업 이미지의 추락과 법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습니다. 네오팜의 제품들은 불매운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당했고 주가는 폭락하여 결국 해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현우의 투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에 그치지 않고 거대 기업의 부조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업의 법적 책임과 파산. 법원은 네오팜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피해자 연대와 현우의 재단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부도덕한 기업에게 내려진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현우는 네오팜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의 투쟁이 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오팜의 잔존 자산은 현우가 설립한 재단으로 일부 귀속되었고 이 자금은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연구 및 치료 환경 개선에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현우는 네오팜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의료기업 투명성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의 유사범죄를 원천 차단하려 했습니다. 유진은 네오팜의 몰락 과정을 담은 심층 기사를 연속 보도하며 기업의 탐욕이 어떻게 한 개인과 수많은 생명을 파괴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끝입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기업 경영진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법적 인맥을 동원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가 제시한 네오팜 내부의 이메일 증거로 인해 최 회장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기업의 최정상에 있던 최 회장의 몰락은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습니다. 현우는 네오팜 몰락의 순간에도 윤태준의 개인적인 파멸보다 더 큰 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데 집중하며 자신의 사명감을 실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계와 의료계에 큰 경종을 울렸고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투쟁의 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건강 회복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옆에서 재단의 운영을 도우며 취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활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최 회장의 최종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현우는 긴 싸움의 종결을 실감하며 과거의 고통을 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목격했던 윤태준의 웃음이 남긴 교훈을 재단의 핵심 이념으로 삼아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우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오팜이라는 거대 악의 몰락은 현우의 개인적인 구원과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네오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윤태준 교수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진 후 현우가 설립한 강현우 희귀병 환자 권리보호재단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재단은 윤태준과 네오팜으로부터 환수한 자금과 대중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희귀병 치료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IT 기업 운영 경험을 살려 재단을 혁신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의료 비리 감시 시스템은 전 세계의 비영리 단체들에게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재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유진은 재단의 대외협력 이사로서 활동하며 현우의 용기 있는 투쟁 이야기를 국제적인 인권 및 의료 윤리 콘퍼런스에 소개하여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우는 재단의 운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환자 권리 옹호자로서 정책 제언과 강연 활동에 집중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갔습니다. 현우는 강연에서 자신의 투병 경험을 공유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국제적인 의료윤리단체들과 협력하여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임상시험을 감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명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재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고 이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재단은 특히 의료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 환자들을 돕는 데 집중하여 윤태준의 웃음이 남긴 어둠을 지구촌 곳곳에서 걷어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우의 건강은 전문가들의 꾸준한 관리와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희귀병을 극복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현우는 투쟁을 통해 얻은 삶의 목적이 육체적인 건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수감 중에도 현우의 재단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들었고 강연 후
기어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현우의 삶이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현우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가치 있는 사회적 유산으로 남겨지도록 했으며 그의 삶은 이제 정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곁에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현우 씨의 모든 투쟁이 헛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재단의 안정화와 국제적 협력은 현우의 개인적인 구원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의 투쟁이 영구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증명했습니다. 1주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후 현우는 자신의 투병과 투쟁 과정을 되돌아보며 윤태준의 웃음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와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우는 그 웃음이 비록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나태해져 있던 삶을 뒤흔들고 진정한 사명을 찾게 해준 역설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악마의 웃음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지. 현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삶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유진은 현우와의 깊은 대화를 바탕으로 웃음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현우는 투쟁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자신의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병이 완치 단계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잃었던 경험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어라고 말하며 삶의 소중함과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준 축복이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쟁 과정에서 무너졌던 순간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며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일어설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현우의 진솔한 성찰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시련을 극복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더욱 단단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재단의 이사회에서는 현우의 투쟁기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교훈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자서전 출간이 공식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우는 자서전 집필을 위해 잠시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유진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떠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글로 엮어냈습니다. 현우는 자서전에 윤태준이 지었던 그 비열한 웃음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포함했습니다. 현우는 그 웃음을 나를 무너뜨린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운 악마의 미소로 정의했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고백들을 기록하며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현우 씨의 구원 여정입니다라고 말하며 이 투쟁이 복수를 넘어선 개인의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깨달았고 두 사람의 감정적인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수감 중 현우의 자서전 집필 소식을 접했고 저 녀석이 끝내 나를 기록에 박제하는구나라고 중얼거리며 현우가 자신의 오명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자서전 집필을 통해 자신의 과거의 삶과 투병의 고통을 완전히 정리하며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이 성찰의 시간은 현우가 앞으로 재단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할지 그의 남은 삶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우의 투쟁은 단순히 법적인 승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자서전 집필을 마치고 돌아온 현우는 네오팜과 윤태준 측의 지속적인 음해와 사법 공세로 인해 더 씌워졌던 사회적 오명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태준의 항소심 변호인단은 현우가 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유지하며 현우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고, 이는 현우의 재단 활동에까지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습니다. 현우는 이 명예훼손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 마지막 법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공개하고 복수의 전문가에게서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소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우는 이 증거들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완벽하게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은 윤태준 측이 음해성 기사를 유포하는 데 사용했던 비밀 네트워크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뒤에서 얼마나 악랄하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유진이 분노하며 현우에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이 증거를 통해 윤태준 측의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현우는 윤태준과 네오팜 자녀 세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이 추가 소송 과정에서 현우는 법정에서 윤태준의 웃음을 목격했던 순간의 충격이 그의 삶을 파괴했으나 현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심리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투쟁이 망상이 아닌 진실이었음을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윤태준 측의 지속적인 음해가 현우의 사회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현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우의 투병과 투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시하며 현우에게 더 씌워졌던 모든 사회적 오명을 공식적으로 해소하고 그의 명예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법정 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윤태준은 추가적인 형량을 선고받았고 네오팜 자녀 세력 역시 더 이상 현우의 재단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명예회복 판결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투쟁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알리며 자신과 함께 싸워준 대중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망상 환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힌 강현우로 설 수 있습니다. 현우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재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우의 헌신을 증언하며 현우의 투쟁이 한 명의 피해자가 거대 권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위기였던 명예훼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자 현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을 통해 정의가 승리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한번 대서특필되었고 그의 명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현우는 명예회복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재단 사무실에 걸었고 이는 재단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투명성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사회적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현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개인적 사명의 완성이라는 마지막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회복 직후 현우의 투쟁기가 담긴 자서전 웃음과 구원 사이에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발매와 동시에 전국적인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서전에는 윤태준 교수가 지었던 그 비열한 웃음을 목격한 순간부터 시작된 현우의 심리적 붕괴와 재건 과정이 솔직하게 담겨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현우는 자서전 인쇄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모든 물질적 이득을 공익적인 사명에 다시 바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에서 현우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의 병이 완치 단계에 이르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개인적 구원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우가 청중을 향해 외쳤고 청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고 현우의 삶은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유진과 함께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유진과의 동반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의 하이라이트는 현우가 윤태준의 웃음을 회상하며 무너졌던 순간과 현재 가장 빛나는 순간을 비교하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현우는 청중들에게 나를 무너뜨린 그 웃음이 이제는 나를 구원하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카타르시스를 안겼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가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진실을 좇았던 노력의 결실임을 강조하며 모든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서전의 성공은 현우의 재단 활동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의료기관과 연구소들이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수감 중 현우의 자서전을 읽고 결국 강연 후 너는 나를 딛고 일어났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현우가 자신의 오명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현우는 자서전 출간을 통해 과거의 모든 고통과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그의 삶은 이제 오직 희망과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성공적인 사명 완수를 지켜보며 우리의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정의의 실현을 현우와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투병일지를 첨부하며 모든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을 얻기를 바라는 따뜻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완성은 현우의 개인적인 고통이 사회적 가치로 완전히 승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최종 종결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현우는 유진과 함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으며 최종 에필로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서전 출간 후 1년이 흐른 뒤 현우는 자신의 병이 완전히 완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완전한 평화를 찾은 건강한 모습으로 재단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과거 윤태준의 웃음이 남겼던 절망의 흔적은 사라지고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기념식 연단에서 유진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유진 씨, 내 투쟁의 끝은 당신이었어요. 나와 평생 함께 해줘요. 현우가 유진에게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축복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며 그들의 운명적인 인연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재단의 운영을 더욱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희귀병 환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재단은 현우의 의지에 따라 윤리 경영과 투명한 자금 집행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 세계 의료계의 모범적인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 사업 경험을 살려 재단의 희귀병 신약 개발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윤태준이 저질렀던 잘못된 실험을 정면으로 바로잡는 상징적인 행보였습니다. 파이널 에필로그에서는 현우와 유진이 함께 설립한 윤리의료센터의 개소식이 그려졌습니다. 이 센터는 윤태준의 웃음으로 인한 비극을 영원히 막고 환자들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희망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센터 개소식에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사명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절망은 이제 없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수감 중 깊은 반성을 통해 현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우는 그 사과를 받았지만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우의 투쟁이 복수가 아닌 진정한 용서와 구원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김민재 실장은 현우의 성공을 지켜보며 재단의 핵심 관리자로 남아 현우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바쁜 재단 활동 속에서도 함께 여행을 떠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잊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최종 장면은 현우와 유진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마주보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소는 과거 윤태준의 비열한 웃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구원받은 웃음이었습니다. 현우는 이 미소를 통해 자신의 투병과 투쟁이 결국 자신과 사회를 구원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음을 확인했고 그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서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의 파이널 에필로그는 절망을 이긴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악의적인 웃음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강현우 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믿었던 의사의 배신, 윤태준 교수의 그 비열한 웃음은 한때 현우 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웃음이야말로 현우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증오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희망의 재단으로 승화시키는 숭고한 선택을 했습니다. 현우 씨는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강해지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 기자와 김민재 실장 같은 진정한 조력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거대 제약회사의 탐욕과 의료계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웠습니다. 윤태준 교수는 자신의 오만했던 웃음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현우 씨는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육체적, 정신적 완치라는 최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현우 씨는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진 씨와 함께 햇살 아래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앞으로도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